귀물. 이 긴 이야기의 시작은 평대에서 국밥집을 하던 한 노파로부터 비롯된다. 그녀는 춘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으며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어찌 알랴. 이 모든 이야기가 한편의 복수극일 수도 있음을. 과연 노파는 자신의 뜻대로 복수에 성공한 걸까? 거기에 대해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녀의 저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그녀의 이야기는 까마득한 옛날 평대에 처음 기차가 들어왔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기차역 근처 후미진 곳에 있던 국밥집은 외지에서 떠들어온 뜨내기나 막 노동꾼을 상대로 국밥과 함께 탁배기를 팔던 곳으로 천하의 보기 드문 박세계 노파 혼자서 근근히 꾸려가고 있었다. 그녀가 생긴 건 비록 가량 맞아 보여도 평생 남의 집 부엌살이로만 떠돌다 보니 그런대로 상차림이 제법 조촐했던지 손님이 심심찮게 드나들었다. 어느 해 겨울 노파는 장을 보러 나가다 그만 문 앞에 얼어있는 개순물 위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노파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얼음판을 대고 도대체 어느 얼어 죽을 놈의 옆에 내가 남의 집 문에다 개순물을 버렸느냐며 투덜대고 일어났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 옛날 평대의 골짜기를 스쳐가던 바람처럼 가볍게. 그날 밤 노파는 허리와 엉덩이가 못 견디게 쑤셔댔지만 뜨거운 데 좀 지지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하고 아궁이에 아끼던 장작을 몇 개 던져 넣은 후 더러운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허리는 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쑤시고 아파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몇 해 전 돈을 뺏으러 온 이웃 마을의 건달들에게 밤새도록 두들겨 맞았을 때도 노파는 이틀 만에 일어나 일을 나갔으나 이번엔 예감이 좋지 않았다. 밥도 못 끓여 먹고 하루 종일 누워서 끙끙대던 노파는 해질 무렵이나 되어 겨우 몸을 일으켰다. 아무리 감기가 심하게 들어도 약 한 첩 지어 먹어본 적이 없는 노파는 역 앞에 있는 약포에 기다시피 걸어가 약을 사 먹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걸로 끝이었다. 노파는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기실은 오래전부터 이미 구멍이 숭숭 뚫려 유리처럼 약해진 고관절이 빙판에 넘어지는 통에 수십 조각으로 부서져 버린 거였으나 시골에서 이질약이나 팔아먹던 약포 주인이나 무지한 노파가 이를 알 리 없었다. 기차역 앞에 방을 얻어놓고 삼판에 나가 품을 팔던 인부들이 하루 종일 산속에서 얼어붙은 몸을 녹일 요량으로 국밥집을 찾았다가 노파를 발견한 건 그로부터 이래가 지난 뒤였다. 다른 손님들은 거기가 불이 꺼진 국밥집 안을 잠깐 들여다보고 투덜대며 그냥 돌아섰지만 그들은 뜨뜻한 국물이 몹시도 그리웠는지 노파를 부르며 기어이 방문까지 열어 젖혔던 것이다. 방 안에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는 노파를 발견하고 처음엔 그녀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노파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그동안 꽁꽁한 찬밥 덩어리를 어석어석 깨물어 먹으며 질긴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그 덕에 몇 개 남지도 않은 이가 두 개나 더 부러지기는 했지만 그 뒤 옆집에 사는 과부가 가끔씩 찬밥을 넣어주기도 하고 요강을 비워주기도 했지만 굴신도 못하고 자리보전을 하던 노파는 곧 등과 사타구니에 욕창이 생기고 오물 냄새와 함께 살 썩는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다. 성정이 원체 모진 데다 인정머리라곤 쥐새끼 눈곱만큼도 없는 과부는 며칠에 한 번씩 얼굴을 들이밀 때마다 으이그 뭔 늙은이가 똥을 이렇게 많이 싸질러 댄디야.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이 똥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요? 어쩌고 하며 입으로 연신 틈을 주더니 그나마도 차츰 발길이 뜸해져 요강은 곧 오물로 넘쳐나고 노파는 며칠씩 굶는 경우가 허다했다. 노파의 말라 비틀어진 육체는 점점 더 썩어 들어갔다.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었다. 이 무렵 한 겨울에 때 아닌 꿀벌이 날아들어 평대의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었다. 사람들은 뭔가 큰 변괴가 생긴 거라며 두려움에 떨었는데 뒤이어 한 여자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녀는 섬뜩하게도 한쪽 눈이 빠져 달아난 애꾸였다.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여자의 얼굴은 잔주름 하나 없이 백옥처럼 깨끗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다. 그것은 여자가 어릴 때부터 꿀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었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나이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 여자는 벌들을 몰고 노파가 누워있는 국밥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자신이 노파의 딸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애꾸 여자의 괴이한 통모가 두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머리 주변을 빙빙 도는 벌에게 쏘일까봐 목을 잔뜩 움츠린 채 빨리 의원을 데려와야 한다느니 욕창에는 말린 잇꽃이 좋다느니 어쩌고 하며 조심스럽게 한마디씩 보탰다. 그러나 애꾸는 내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한다며 사람들을 모두 집 밖으로 쫓아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자 그녀는 이미 사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노파의 얼굴을 하나뿐인 눈으로 노려보았다. 훗날 여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애꾸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노파라고 했는데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당시 그들 모녀는 헤어진 지 20여 년이 지나 있었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간다. 오래전 노파는 얼굴이 워낙 박색인 탓에 시집간 지 하루 만에 신랑 품에 한번 안겨보지도 못하고 소박을 맞고 쫓겨나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는 말을 무색해 하더니 이후에도 제 짝을 못 만나고 30이 넘도록 남의 집 드난살이로만 떠돌다 한 대갓집에 부엌살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그저 눈이 있는 자리라는 것만을 겨우 알려줄 뿐인 온폭 들어간 쥐눈에 눈을 씻고 봐도 귀염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강팍한 얼굴과 그 한복판에 자리 잡은 뭉툭한 주먹코 짧은 다리에 채수마저 작은 데다 웃을 때마다 썩은이가 까맣게 드러나는 그녀에게 집안의 늙은 머슴들조차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한여름이면 지게문에 장지문, 속속곳에 밑구멍까지 다 열어놓고 잠을 자도 누구 하나 문지방을 넘어서는 사내가 없었으니 그녀의 박색 앞에선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다 무색할 지경이었다. 그녀가 드난을 살게 된 대갓집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하필이면 반편이었다. 갓난아이 적에 마루에서 떨어지며 대똘에 머리를 찧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둥, 어릴 때 용을 너무 많이 먹여서 그렇다는 둥, 또는 거두절미하고 그냥 날 때부터 베넷 병신이었다는 등 여느 반편이들처럼 그의 태생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설들이 많았는데 태생이에 어찌됐든 그 반편이는 10살이 넘도록 제 남도 구별 못하고 자리도 구별 못해 아무데서나 들어눕고 아무데서나 똥을 싸는 진짜 반편이임에 틀림없었던 모양이다. 따라서 누군가 밥수발에 옷수발은 물론 옷간수발에 뒷간수발까지 도맡아야 했으니 그게 바로 시집도 못 간 가엾은 노처녀였다. 당시만 해도 남녀와 반상의 법도가 지엄하던 때였다지만 어디까지나 반편이는 반편이 어느 사내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박색의 노처녀가 바라지를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반편이가 10대살이 넘어가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엄청난 약물 때문이었다. 지능지수가 서너 살 먹은 어린애 수준에서 멈춰버린 게 억울했는지 어찌했는지 그의 연장은 5, 6월 수세미처럼 쉬지 않고 자라 10대살이 되어서는 그 길이가 물경 한자에 이르렀으니 혹 옆에 자가 있다면 독자 여러분께서도 그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시라. 참고로 한자는 30.3cm에 해당한다. 물론 크다고 흠이 되는 것이 아니오. 몇 년인진 몰라도 틀림없이 입이 찢어지게 신나는 일이 될 것인즉 그것도 의당 축복이라면 축복일 터이지만 하필이면 그 귀한 물건이 세고 센 사내들 중에 우는 지정은커녕 아직 음양지조화도 모르는 반편이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조물주의 짓궂은 장난이라고밖에 어찌 달리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한편 30이 넘도록 사내 품에 한번 안겨본 적도 없는 순진한 노처녀의 입장에서 처음 그 엄청난 위용을 마주한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장은 없는 그런 기물을 현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 충격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다만 그 장대한 스펙터클 앞에서 그저 입을 딱 벌리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만 해볼 뿐. 그랬다. 실제로 목간통에 들어앉아 때를 불리던 반편이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노처녀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전에도 반편이의 물건이 유별나다 싶었지만 겨우내 목간 한번 시키지 않아 그간의 엄청난 성장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 그날따라 무엇 때문에 흥분을 했는지 힘줄이 툭툭 붉어진 반편이의 연장이 바로 코앞에서 껐떡대며 한치 애누리 없는 한자의 위용을 드러냈으니 시집도 못 간 그 가엾은 노처녀의 충격이 어떠했을까. 그녀는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며 벌린 입을 채 다물지도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그만 오줌을 쭉 싸고 말았다.
그것은 무조건 반사의 법칙이었다. 무릇 생명 가진 모든 존재의 소위원이 생육과 번식일진데 아무리 세상에 드문 박색이라곤 하지만 그녀도 엄연히 X자 두 개를 갖고 태어난 암컷이면은 틀림없었으니 그 특별한 수컷의 기물을 마주하고 어찌 기함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때문에 그녀가 온몸이 떨리고 온갖 야릇한 생각에 아랫도리가 뜨거워지며 잊고 있던 한숨을 크게 내쉰 것까지는 능히 이해할 만한 일이었으며 잠옷 측은한 구석까지 있었다. 그러나 뒤이은 그녀의 행동은 매우 모설적이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대담하고도 엉뚱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코앞에서 껐덕대는 반편이의 양경을 두 손으로 잡아 벌리고 있던 입으로 그만 덥석 물고만 것이었다. 물론 자신도 모르게 한 느닷없는 행동이었다. 이때 반편이는 뭐가 그리 즐거웠는지 신나게 몰탕을 튕기며 희죽거리다가 가엾은 노처녀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했다. 히히, 그건 먹는 게 아니여 빙신아. 훗날 춘희의 엄마인 금복이 반편이의 얘기를 전해 듣고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 이야기가 사이즈에 대한 세상의 온갖 견해들을 가름하는 바 있어 여기에 옮겨졌다면 다음과 같다. 글쎄, 크다고 뭐 딱히 좋을 건 없지만 그래도 이왕지사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큰 게 좋겠지.